DIA 그리고 S&P 500 ETF인 RSP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은 S&P 500 ETF인데 RSP는 왜 상승을 했냐? RSP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관없이 S&P 500 종목들을 동일 비중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오히려 경기 개선 관련주들의 상승에 좀 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유형별로는 어떤 성장주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들 위주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섹터별로도 굉장히 등락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보였지만 금융주라든가 에너지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 내에서도 좀 명암, 엇갈리는 모습 보실 수가 등락 좀 엇갈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금융 섹터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XLF 경우에는 한 2% 내외 상승. 반면에 어떤 금리 상승의 영향을 수혜를 좀 더 받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은행이라든가 혹은 은행주 ETF들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상승률 상위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시추 관련된 종목들의 ETF 그리고 에너지 섹터 내 소형주 등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역은행주 역시도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5번째 있지만 순위상으로는 14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1위부터 13위까지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다들 이제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하락률 상위 보시게 되면은 주로 소형 이제 기술 관련된 업종 ETF들이 많습니다. 유전체 테마 ETF라든가 혹은 혁신 혹은 신규 상장 이런 관련 ETF들 하락률 상위에 좀 이름을 다들 올렸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채굴 산업 ETF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역은행주 아까 상승률 상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S&P 500 대비 굉장히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죠. 한동안 좀 정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상승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들이 좋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2000년 이후로 20년 넘는 기간 동안의 금리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 내에서 금리가 올랐던 구간 11개를 뽑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보시면 여기 있는 차트는 S&P 500 대비 주요 섹터들의 초과 수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0보다 위에 있으면은 해당 구간에 S&P 500 대비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라는 의미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200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인데요. 이 구간 동안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금융 섹터가 뭔가 상대적으로 뚜렷한 강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5구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금융 섹터가 그리고 은행주가 더 약세를 보였었죠. 반대로 7구간입니다. 여기서 한 2012년 7월부터 해서는 시장 대비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방은행 혹은 금융 섹터가 S&P 500 대비로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도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데이터들은 제가 보고서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좀 금리가 올라간다. 선행 조건으로 어떤 경기가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혹은 금리가 올라갈 때 예대 마진 역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간에는 대출이자는 귀신같이 올라가지만 내가 은행에서 받는 이 예적금 금리는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죠. 그 사이만큼이 은행의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는 차트처럼 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여기 JP모건 체이스 예를 들었는데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더 잘 벌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동향 좀 보시게 되면 금리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하락장에서 생긴 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이 하락,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ETF 시장에서 어떤 ETF를 많이 사고 많이 팔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우선 자금 유입 순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1등은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IWM ETF입니다. 26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됐고요.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할 것들이 은행, 그리고 에너지 역시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PDP ETF로 나타나 있는 모멘텀이라는 ETF는 잘 나가는 종목들을 묶어서 ETF를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종목들을 모으는 규칙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강한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어디서 돈이 많이 빠졌을까 보시면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ETF인 IVV, QQQ에서 각각 47억 달러, 27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미국 대형주 ETF의 자금 유출의 범인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 자금의 유입도, 유출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1.6% 정도입니다. 네, 우측 상단 보시게 되면은 IVV의 유입도가 마이너스 1.6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유입도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돈에서 순수하게 주가 변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자들이 사고 판 것이 어느 정도나 되나를 좀 발라내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는 기존에 100억 달러가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돈은 한 1억 6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금액 자체로는 굉장히 크지만 기존에 있던 자금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입도 기준으로 좀 더 계속 보시겠습니다. 유입도 기준 계속 보시게 되면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ETF들, 기존에 있던 돈 대비 돈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온 ETF들 보면은 아까 보셨던 모멘텀 ETF가 상위에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읽으실 수가 있는데 은행주 ETF, 그리고 원유, 그리고 글로벌 항공산업 ETF들까지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짚어보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나 좀 살펴보시면 우선은 레버리지 관련된, 그게 방향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레버리지 ETF들 강하게 자금 빠져나갔고, 또 한 가지 미국채 장기물을 편입하고 있는 TLT에서도 어떤 자금 자체라든가 자금 자체 측면에서나 혹은 이 유입도 측면에서나 자금이 좀 큰 폭 빠져나가는 것도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등 다음 주에 배당락이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AT&T 대표적으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미국 통신사입니다. 보시면 7% 중반대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주의하실 필요 있다는 것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에는 배당금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가 난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배당 삭감 이슈라든가 혹은 성장 동력의 부재라든가 이런 이슈들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다 보니 가급적이면 좀 주의해서 접근하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주 윤선생 ETF 교실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선생이었습니다.